여자가 세상을 바꾸다. 유영소. 나눔을 실천한 기업가 아니타 로딕. 손바닥만한 구멍가게 바디샵 1호점. 고드는 공사장 인부로 아니타는 선생님으로 일했지만 둘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식당이 딸린 작은 호텔을 사서 그가 직접 경영해 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제법 장사가 잘 되었다. 그러나 성수기이던 여름이 지나자 손님이 뚝 끊겼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입은 늘지 않았다. 고민 끝에 아니타 부부는 호텔의 일부를 식당으로 바꾸고 이탈리아 건강식단을 주 메뉴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아니타 부부는 손님 하나 없는 빈 식당을 3주 동안이나 지켜야 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골똘히 다시 생각한 아니타 부부는 근처 호텔이나 식당들과의 고만고만한 경쟁에서 훌쩍 벗어나 보기로 했다. 여느 곳과는 다르게 아주 시끄러운 록 음악을 틀고 미국식 햄버거를 팔아보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아니타 부부의 가게로 몰려들더니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자꾸 늘었다. 자연스럽게 호텔에도 늦은 밤까지 사람들이 들었다. 틀렸다면 재빨리 그 생각을 버릴 것. 그리고 차별화된 새 아이디어를 찾아낼 것. 아니타 부부의 전략은 딱 들어맞았다. 3년 동안 아니타 부부는 쉬지 않고 일했고 호텔은 탄탄히 운영되었다. 아니타, 나는 좀 지친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엔 더 늦기 전에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내 소원 알고 있지?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온 건 말이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뉴욕까지 말을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여행해보고 싶다던 그 소원 말이죠? 그럼요, 고든. 잘 알고 있죠. 아니타는 지친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기꺼이 호텔을 팔았다. 사실 호텔 일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고 돈도 꽤 벌게 해주었지만 이들 부부에게 어떤 기대감을 주는 사업은 못 되었다.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새 살 길을 찾아보기로 하고 아니타는 잠깐 쉬어가기로 마음먹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서 일해볼 생각이었다. 엄마처럼 나도 내 가게를 내고 싶어. 나만의 시간과 공간, 그 특별한 주인이 되는 거야. 성공을 한다면 그건 내가 즐겁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했고 또 그것을 이루었단 뜻이지. 아무리 쉬어가기로 했다지만 만만한 일은 아니타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아니타는 오래전부터 어렴풋이 생각해오던 화장품 가게를 떠올렸다. 얼굴과 몸을 아름답게 가꿔주는 화장품은 여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아니타는 타히티를 여행할 때 만났던 원주민 여자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보드랍고 매끈한 피부를 가졌던 것을 기억해냈다. 비밀은 카카오 씨앗에서 뽑아낸 기름에 있었다. 타히티 여자들의 카카오 기름 화장품이나 엄마가 부엌에서 만들어 쓰던 화장품처럼 자연 성분의 화장품을 만들어 팔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화학물질 덩어리인 화장품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상품이니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아니타에게 이것은 딱 좋은 사업이었다. 실제로 아니타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직접 만든 화장품을 종종 선물하곤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던 터라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다. 여러 종류의 나무와 꽃, 풀, 열매, 허브 등을 재료로 자연 성분의 화장품을 만드는 일은 정말 신나는 일이었다. 엄마에게 보고 배운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여행을 다니며 꼼꼼히 메모해둔 세계 여러 나라 여성들의 독특한 미용 비법까지 아니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즐겁게 화장품을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막상 남편의 여행 경비와 새 모녀의 생활비를 빼고 나니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은행에서 겨우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가게를 내기에는 여전히 빠듯했다. 괜찮아요. 최대한 돈을 아껴서 시작하면 돼요. 용기도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거예요. 서로 다른 병에 담아 필요한 만큼 사갈 수 있게 하고요. 쓸데없이 크고 포장만 화려해서 비싸기만 한 화장품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걱정하는 남편과 친구들에게 자신있게 말했지만 아니타도 솔직히 좀 불안했다. 그러나 벌써 일은 벌린 터. 이제 자신의 아이디어가 통할 때까지 계속 전략을 짜가며 가게를 운영하는 일만 남았다. 남편이 여행을 떠난 뒤 아니타는 우선 가게부터 얻었다. 가진 돈에 맞추려니 커다란 장의사 가게가 두 곳이나 나란히 들어서 있는 브라이튼의 손바닥만한 가게밖에 없었다. 가게 벽에는 습기가 차서 초록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고 문짝마저 삐걱거렸다. 아니타는 절로 한숨이 나왔지만 일부러 더 큰 소리를 쳤다. 굉장하군. 하지만 바로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아니타는 당장 소매를 걷어붙였다. 깔끔하게 입구를 손보고 진한 녹색으로 가게 전체를 칠해 곰팡이를 가렸다. 그런 다음 부엌에서 직접 만든 카카오 기른 크림과 자작나무 껍질 샴푸 등을 크기가 서로 다른 병에 담아 예쁘게 진열해 놓았다. 아니타가 직접 만든 20여 종 화장품이 진열된 상품의 전부였다. 아니타, 이 크림병 아주 근사하다. 어디서 맞춰온 거니? 샴푸병도 정말 예뻐. 너희 가게에 로고까지 넣으니까 아주 독특한걸? 이걸 다 쓰고 가져오면 다시 이 용기에 화장품을 덜어준단 말이지? 그만큼 값도 싸게 받고 화장품 향기도 아주 좋아. 뭐랄까, 먹어도 될 것처럼 맛있는 냄새야. 일을 도와주러 온 친구들이 아나타에게 물을 때마다 아나타는 속으로 깔깔거렸다. 사실 그 용기들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소변을 받아오게 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병으로 아주 싼 값으로 구해온 것이었다. 상품 가치를 높이는 독특하고 예쁜 디자인은 아니타의 빛나는 아이디어였다. 큰 돈이 들어가는 광고나 홍보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니타는 화장품의 맛있는 향기도 아이디어로 이용했다. 가게에서 파는 딸기 향수를 길거리에 몇 방울씩 뿌려둔 것이다. 맛난 딸기 향을 따라오는 발걸음을 가게로 모으고 싶은 마음을 담아 할머니들의 미용 비법에 관한 책에서 주방용 미용 제품에 관한 책에 이르기까지 나는 빠짐없이 읽고 모두 시험해 보았다. 내가 만든 자연성분 화장품은 부엌에서 태어난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첫 번째 가게의 모든 성공 요인은 내게 돈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무엇이든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리필하는 것으로 가게를 꾸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우리 가게의 화장품을 다른 회사의 제품과 분명히 구분하는 차이점이자 상징이 되었다. 아니타 로딕의 자서전, 영적인 비즈니스 중에서. 아니타는 가게 이름을 바디샵이라고 지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름 때문에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큰 위기에 부닥치고 말았다. 옆에 있는 장의사 가게들이 바디샵이라는 상호를 사용한다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바디샵. 몸 가게는 미국에서 자동차의 차체를 만드는 공장을 일컫는 말인데 여기서 힌트를 얻어 우리 몸의 차체인 피부를 건강하게 돌본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었다. 아니타는 이 특별하고도 재미난 이름을 포기하기 싫었다. 장의사들은 죽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일을 하니까 우리 가게의 이름이 자기네 가게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나 봐. 수를 당하기 전에 빨리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어, 아니타. 여러 친구들이 조언했지만 아니타는 침착하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았다. 아니타는 지역 신문사에 각각 2통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바디샵이라뇨. 정말 끔찍한 이름이지 않아요? 무슨 이상한 속옷이나 팔고 낯뜨거운 성인용품 같은 걸 파는 가게 아닐까요? 이런 가게가 우리 지역에 생기는 건 절대 반대라고요. 저는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혼자서 생계를 꾸려야 하는 2 아이의 엄마예요. 어렵게 조그만 화장품 가게라도 내버렸는데 옆에 있는 덩치 큰 장의사들이 가게 이름을 문제 삼으며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게가 작은 가게를 이렇게 함부로 위협해도 되는 건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흑흑. 물론 신문사는 아니타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했다. 다음날 신문에 실린 아니타네 가게는 문도 열기 전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저절로 광고가 되었고 장의사들은 더 이상 고소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1976년 3월 아니타 로딕의 바디샵은 마침내 문을 열었다. 아니타의 나이 34살 때의 일이었다.